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러시아 북한이 그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죠. 네, 이걸 갖다가 근데 우리 정치하는 분들은 이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뭐 전혀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번에 나토에 가가지고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했는데 우리 대통령만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국내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천영우란 분인데 전 청와대 애교 안보수석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러북 동반자 조약 벌써 한 달, 러와 친구로 지낼 생각 버려야 그들이 우크라 전선에서 최대한 국력 소비하게 만들고 우리는 우크라 무기 지원 개시 이후로 정책 변화에 따라 무기의 종류와 규모 조정해야 나토와 공동 대응책 미리 마련은 이분 이제 그 올려놓은 글의 핵심입니다. 여러 걸로 써놨는데 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몇 가지만 하면 제가 이제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이걸 갖다 분석하고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 읽어보고는 몇 가지는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보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지 4주가 지났지만 여지는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 러시아의 대북 군사 경제 지원을 강력히 경고했다. 러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은 침략 전쟁과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로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지탄받는 두 왕따 지도자가 이제부터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도원의 결의를 한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 러시아에 올인하면서 이미 사실상의 동맹이 되었고 조약 체결로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2022년 3월 2일 유엔 총회 결의안에 러시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진 유엔 회원국은 4개뿐이었고 그 중에서도 러시아와 포탄과 미사일을 지원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마 그 2022년의 3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이제 규탄 성명서를 했는데 거기서 반대한 나라 4나라 중에 더구나 거기에다 무기까지 지원한 나라 북한이라는 얘기예요. 이 나라를 갖다 우리 머리에 쥐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조항 중에 4조는 일방이 그러니까 러시아나 이제 그 북한 중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그 중에 한 나라는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침공을 당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침공을 받아들이게 했는데 이 친구들은 방어적인 전쟁을 해본 적이 없죠. 항상 침략적인 전쟁만 했지. 6.25게 어떤 덜 떨어진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휴전선 근방에서 상호간에 교전을 하다가 6.25가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 책도 있고 학교에서도 일부 선생들이 그렇게 애들한테 가르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선생들은 바로 잘라야지. 김일성이 많은 준비를 하고 스탈린을 만나고 그래서 침공을 하고 후퇴를 하니까 또 중공에서 다시 해가지고 우리가 일사후퇴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75년 동안 남북 이산 가족 1000만 명이 고통을 받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김일성의 전쟁 결심, 그 다음에 스탈린의 원조 약속, 만약에 밀리면 중공이 봐주겠다는 약속, 이 세 나라에 의해서 남친이 돼가지고 이 아픔을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실은 대륙이 연결되어 있는 나라지만 중간에 잘려 있어갖고 외국 나가려면 배 타거나 비행기 타고밖에 못 나가잖아요. 북한이 막고 있어가지고 이 엄연한 현실을 갖다가 소위 이들을 가르치는 역사 선생이라는 사람들, 역사학자라는 사람들이 애곡해가지고 지금 우리 애들은 이게 무슨 6.25 동란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그 피해가 얼마만인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영우 이제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이 사람이 글을 쓰면서 말미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은 러북 동맹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첫째, 한국의 유방이 되기를 포기한 러시아와 계속 친구로 지낼 생각은 버려야 된다. 굉장히 용기 있게 써놨습니다. 지금도 뭐 친러 정책, 친중 정책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둘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국력을 최대한 소비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유사시 북한을 지원할 여력이 줄어든다. 북한이 만약에 남한 쪽에 어떤 문제를 걸었을 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갖고 있는 거의 뭐 전쟁 물자가 소비가 됐죠. 그래서 북한이 지원하고 있는데 더 소비를 시켜가지고 북한이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러시아가 뒤에서 받쳐주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면은 러시아의 향후 태도를 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일단 무기 지원을 개시한 후 러시아의 정책 변화에 따라 무기의 종류와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순서다. 지금 유럽의 나토 그 일부 국가하고 미국에서는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죠. 끝으로 러시아의 보복에 대비하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입니다. 이번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에 참가했죠. 우리는 나토 회원국이 아닌데 지금 3년째 연속 초청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 둬야 한다. 한국에 대한 보복을 서방권 전체에 대한 보복으로 간주하여 공조체제를 갖추게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중요한 애교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무슨 특검 뭐 300만 원짜리 듀얼백에 관한 특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해병대 그건 사건의 개요는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걸 특검 그 다음에 이제 여당은 또 여당대로 당대표 하겠다고 네 사람이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통령 혼자 예구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거기서 어디였습니까? 30조 원 뭐 원전 설비 그것도 아마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 됐고 향후 국가 안보를 위해서 애교적으로 큰 일이 있을 때는 좀 국민들이 잘 알게 방송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나와요. 안 싫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 천영우 한반도 포럼 미래 포럼 이사장님이 좋은 글을 남겨가지고 전달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